안녕하세요. 만성질환 중에 삼고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삼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혈당인 당뇨병이 합병증도 빈번하고 다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질환이에요. 고혈압인 경우에는 합성 고혈압약 같은 화학약품이 안 좋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설령 소홀히 해서 뇌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저러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그 범위가 순환기에만 국한되는 조금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혈액의 질이 좋지 않으면서 산화된 혈액이 혈관벽에 붙어서動脈경화를 유발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이것도 설령 나쁘게 최악으로 간다고 해도 순환기 쪽에만 한정되어 있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뇨는 달라요. 당뇨는 합병증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눈 시신경이 망가지면서 실명을 할 수도 있고 뇌혈관이 문제가 되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나타날 수 있고 심장 혈관도 문제가 생겨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콩팥 혈관이 망가지면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발가락 같은 말초 혈관에 혈액이 잘 안 가면서 만약에 발가락 같은 곳에 상처가 나면 염증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발을 절단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은 전신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하면 그런 대로 무난하게 잘 관리가 되고 그러는데 당뇨병도 아주 초기 때는 식이 조절하고 운동으로 바로 정상으로 회복하고 약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가 3, 4년 이상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웬만큼 노력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고혈당이라는 것이 혈관 안에 당이 높아서 당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상담하던 손님 중에 당뇨가 왜 생기느냐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당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식이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관리 차원의 질문을 주로 하는데 당뇨가 왜 생기는지 원초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당뇨는 왜 생기는지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당뇨에서 당은 포도당을 말하는 것이고 뇨는 소변을 의미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더라는 의미로 당뇨라고 했어요. 우리가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것을 포도당으로 소화시켜서 소장에서 흡수하고 간으로 모인 다음 심장으로 보내져서 심장이 뿜어주면 전신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데 혈관을 따라 이동한 포도당이 최종적으로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야 세포가 그 포도당을 먹고 에너지, 힘을 내는 거예요. 세포들이 굶으면 우리가 힘을 못 내요. 그런데 세포로 당이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포는 외부에서 오는 물질을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세포막에는 포도당이 통과하는 전용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열리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초인종 같은 것을 누르면 여기서 초인종을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에 인슐린이 작동을 하면 포도당 통로가 열리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고
혈관 안의 혈당은 정상으로 뚝 떨어지면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당뇨병은 제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요. 1형은 췌장 자체의 문제라 일단 빼고 2형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포막의 고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건강할 때는 세포막의 포도당 통로가 10개가 작동이 잘 되었다면 고혈당인 분은 포도당 통로가 7, 8개가 고장나서 열리지 않고 2, 3개만 열려서 겨우 2, 3개의 포도당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7, 8개는 혈관 안에 둥둥 떠다니면서 고혈당을 유지하고 일부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이 2, 3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먹어도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피곤하고 기운 없고 그래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관에 둥둥 떠다니던 당은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당독소를 만들어서 눈 시신경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뇌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 혈관도 망가뜨리고 콩팥 혈관도 망가뜨리고 말초 혈관도 망가뜨려서 처음에 언급한 눈 실명이나 뇌졸중, 신장 투석 같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삼고 질환 중에 고혈당이 가장 무서운 질환이에요. 좀 전에 인슐린이 세포막 초인종을 눌러도 당이 들어가는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전문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해요. 인슐린이 세포막에 도달해도 세포막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 이유는 세포막에 당독소나 기타 환경독소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세포막을 변성시켜버려서 그래요. 세포막이 이렇게 변성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나 환경독소 또는 기름에 튀긴 음식 같은 여러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로 생기고 그래서 원인적으로 치료하려면 그만큼 오래 걸려요. 현대의학에서는 당뇨에 쓰는 약은 혈관 안에 혈당만 낮추는 약이라서 원인 치료가 안 되고 평생 먹어야 하는 임시 하루하루 증상만 조절하는 대증요법이죠. 원인적으로 치료하려면 세포막을 깨끗하게 재생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세포막은 식물성 기름도 필요하고 세포막의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런 재료들은 천연 식물성 영양소여야 가능해요. 세포막을 해독하는 시아니딘 성분의 천연 항산화 영양소와 산화되지 않은 무산화 식물성 필수 지방산과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개선하는 천연 식물성 영양소와 기타 필수 미네랄들이 세포막을 재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고혈당인 분들은 이런 재료들을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